480페이지 조세 총론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 조세 총론은 전반적으로 이제 한 2문제 내외로 출제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조세 총론에서는 제가 맨날 적어드리는 거지만 여기 보세요. 조세 총론은 우리가 2문제 정도 출제되고, 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또 2문제가 또 나오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총론 조세의의. 자, 조세의의에서는 우리가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 이런 것들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조세 분류는 또 오늘 문제를 통해서 보겠지만, 조세 분류는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지만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또 조세 분류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또 보셔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요. 자, 징수 방법은 직접적인 징수 방법에 관한 문제는 예전에 또 이따 기출문제 보겠지만 한 번 또 오래됐어요. 독립화 문제로 나오는 것은. 그렇지만 이 징수 방법이 간접적으로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또 납세는 확정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징수 방법은 중요하고, 또 올해 가산세와 가산금의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계속 나왔지만 시험에, 그렇지만 또 30회 시험에서 가산세, 가산금, 또 징수 방법과 관련한 것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보시면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제가 이것도 기본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자, 우리가 소멸해서 28회 시험 나왔고, 제 예상대로요. 성립, 작년에 또 예상대로 성립 확정에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29회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어디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30회에서는 확정이 더 중요하고, 소멸은 또 깊은 내용이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는, 자, 이것도 이제 국세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예요.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이게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작년 제가 29회 시험 때 29회 아니면 30회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했는데,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올해는 이따 기출문제 풀어보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그 외에 이제 권리구제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한 번 나오고 거의 출제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 또 한번 기출문제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480페이지 보시니까 조세 총론, 자, 조세 개념 및 분류 1장에서 우리 01번 문제 한번 봅니다. 1번 문제는 기본서 1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16페이지 참조고, 기본서 참조 페이지입니다. 기본서로 다 참조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앞으로 16페이지고요.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그래서 26회 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지방세 과세 주체는 거기 핵심 정리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 자, 지방세는 우리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때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다만 지방세는 7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심으로 과세 주체를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정리를 먼저 봅니다. 핵심 정리를 먼저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가 특광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머리글자 동그라미 하셔야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얘네들은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어떤 거예요? 등록면허세, 구도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시군구세, 대표적으로 재산세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특광 시군세인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 지의 동그라미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자, 그 나머지는 특광도고, 주민세도 특광 시군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이 얘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지방세는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니까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 주체가 되죠.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다 해당된다고 해서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회 때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였는데, 주민세 과세 주체 누굽니까? 주민세 특광 시군, 특광 시군이고, 취득세는 누굽니까?
특광, 도. 지방 소비세는, 지방 교육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지방 소득세가 특광 시군세인데 어떻든 간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다 뭐라고요?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광도, 특광시군. 그러니까 다 특별시 광역시세죠? 예. 등록면허세는 과세주 누구라고요? 구도입니다. 그래서 자, 5번이 정답이고 똑같이 문제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방세 과세주체는 반드시 종합문제 속에서도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고개 드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주체 누구다?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뭐다? 특광 도세고. 주민세도 특광 시군세고요. 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세, 목적세 이런 거 옛날 오래됐어요. 13회 때 문제를 좀 수정한 건데, 자, 우리 목적세, 보통세 우리 배웠습니다. 481페이지 보시니까요. 핵심 정리 먼저 봅니다. 우리 세금,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목적세예요. 그래서 국세 중 목적세 세 가지 어떻게 했어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 농. 지치가 왜 나와? 국세 목적세라니까.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는 어떨 거다? 지치요. 그래서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이나 주환경세, 농어촌 별세.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지방세 목적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자, 찌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시면 문제 480페이지 2번으로 옵니다. 보통세에 해당하는 거는데 교육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자, 목적세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 중에서 부과하는 목적세죠. 찌찌. 지방소득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지방교육세하고 4번 지역자원시설세, 찌찌. 얘네들이 목적세지. 지방소득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립세라. 자, 예, 보통세입니다. 보통세요. 자, 교교농 찌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럽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요거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고 보통세고요. 그래서 보통세고 독립세고. 예, 부가세 아니라고 그랬죠? 지방소득세 부가세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지방소득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과세주체는 특광 금방 봤네요. 특광 뭐다? 시군이고 시군세고 특광 시군이고 그 다음에 지금 봤다시피 보통세입니다. 목적세 아니고 보통세고 그 다음에 독립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다.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독립세고.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지만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요.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고의소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 과세주체 특광은 시군.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도는 도가 아니고요. 도세가 아니고 목적세 아니고 찌찌 중에서 얘는 그 목적세가 아닙니다. 보통세고 독립세고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고요. 아셨죠? 반드시 이런 특징들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27회 시험 때 나왔지만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보다는 또 몇몇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래서 지방소득세고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뭐 교교농,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과하는 목적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목적세 확실하게 정리해 줍니다. 다시요. 목적세 어떤 거요?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어떻게 외웠다? 교교농 찌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만 목적세다. 3번 문제는 2번 문제는 요약집 17페이지, 요약집이라네. 기본서 17페이지 참조고, 3번 문제는 기본서 21페이지 참조고요. 기본서 21페이지 참조고, 2019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이렇게 활동에 따른 분류가 옛날 여기 기출문제집에서는 제가 또 빼버렸는데 옛날에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뭐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옛날 오래된 거 뭐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좀 빼버려서 그런 거지. 자, 하여튼 우리 활동에 따른 분류 거기 핵심 정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 보시니까 우리 이론 강의할 때도 이런 거 우리 본 수업할 때 다 우리 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자, 밑줄 그어져 있는 애들 거기 핵심 정리해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는 뭐라고요? 취득 시에만 부과되고 나머지 애들은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에요. 취득에도 보유에도 뭐 이런 식으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빼고 일단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자, 재산세, 그리고 친구 항상 따라다니는 애 누구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다 특정부동산분 가로해놓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죠?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자, 종합부동산세요. 자, 종부세 대표적인 국세 좀 보유세. 그래서 세법 한두 달 들으면 그래도 최소한 보유세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뭐 종부세. 얘들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빼놨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머리글자를 따서 농부지. 그래서 동네이면 다 참변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얘기 드렸어요. 농부 아저씨, 그죠? 동네이면 하여튼 다 참변하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모든 단계에서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특강을 통해서 외우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인데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가 왜 그런지 거기 위에 보니까 위에 그 표에서 보니까요. 국세에서 부동산 보유시 부가 이용시 부과되는 조세에서 종합소득세요.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이요.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요. 소득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종합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그 다음에 양도시에서 보세요. 종합소득세 국세에서 보니까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이요.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이고 개인이 사업성을 갖고 팔았다. 그래서 발생하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돼요?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고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소득세 낼 때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해서 자 10분의 1 세율 적용해서 계산되는 세금 지방소득세를 함께 내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낼 때 모두 함께 낸다고요? 지방소득세도.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 그래서 우리 동시부가 되는 애들부터 시작해. 여기 보세요. 이제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외웁니다. 오늘 확실하게.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요.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있다고 그랬어요?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어떤 거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애들 보유시만. 양도시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양도소득세. 여기 안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빈 공간에도 여러분이 채워놓으셔야 되는데 그럴 때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 넣으세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요?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그렇잖아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번세로 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니까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다시 어떤 게 있다고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얘네들은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자, 여러분 부동산 절 보셔야 돼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고,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농부지. 그래서 농부 아저씨는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닌다. 이걸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 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 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 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요. 재산세는 어느 단계에서 부과돼요? 보유시에만. 보유시에만.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끼고 돌아다닙니다. 취득에도 부과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단계에서?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 중 재산 보유세고. 지방교육세는요, 취득과 어디? 보유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고. 그러니까 취득 당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니은, 리을, 미음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거 꼭 정확히 몰랐어도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라는 거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 2개 빼니까 3개씩 짝져져 있으니까 니은, 리을, 미음입니다. 어떻든 간에 풀 수 있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활동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시고요. 3번 문제는 별표시 합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시고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표시 해놓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자, 별표시 해놓고요. 3번 문제 또 봅니다. 482페이지로 갑니다. 482페이지 4번 보니까 부동산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거는데 20회 시험 때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부가세에 관한 것이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종합문제 속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묶어서 다른 것과 연관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또 역시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이거 별표시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부동산 보유시부가 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거는데 1번 보니까 재산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부가세 어떻게 배웠어요? 재징이, 지방교육세. 맞죠, 여러분들? 1번 정답입니다. 일단은요. 종합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 부가세로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얘 부가세입니까? 아닙니다. 자, 얘는 독립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핵심 정리 보기 전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핵심 정리 보기 전에 우리 요걸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국세 중에서 부가세, 이거 계속 또 우리 기본서 본 강의 때 정리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걸 정리해 드렸었냐면, 우리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벌써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 뭐라고요? 부가세고. 그렇잖아요. 교교농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목은 뭐가 있다고요? 예?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고. 아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뉘집 자식이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뉘집 자식이냐 그랬는데 얘네들 뉘집 자식이냐. 자, 교육세, 농특세는 얘네들 뉘집 자식입니까, 여러분? 국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또 뭐라고요? 부가세입니다. 뉘집 자식이냐. 그래서 교육세,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목소리를 가까이 마이크를 대가지고 할 수 없다. 여기다가 간접 키스하더라도 그냥 가까이 대고서. 어제 수업이 누구였어요?
아, 가는 건가? 아, 그럼 갈았으면 되겠구나. 그럼 뭐 어차피, 자, 가까이 대고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슬슬.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얘 뉘집자식입니까, 여러분? 네?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뭐다?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뉘집자식이냐? 지방교육세.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자, 그 다음에 교육세와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냐, 교육세, 농특세, 특히 농특세 보면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거기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정규 수업 시간에 연락이 외우는데도 또 외우신 분들 정확히 한번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부동산 관련 본세와 부가세에서요. 자, 취득세 여러분요. 자,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가세로 부과된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일단 그 농특세, 지방교육세 밑줄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어떻게 구하는지 아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밑줄입니다. 농특세 밑줄이고 기업번호 밑줄이죠.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를 정해서 2%로 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시험에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여러분 틀려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여러분 틀리고 표준세를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입니다. 우리 그 공부했던 분들은 세율 특례, 취득세 세율 특례를 공부했던 분들은 중과 기준세율 취득세 특례 적용될 때는 중과 기준세율 정해서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2%입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취득세 몇 프로? 10%로. 결국은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항상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합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중과기준세율. 하여튼 표준세율 원래 2%로. 2%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또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기업번에 보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고. 단 여기도 비출입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밑줄이요. 나중에 이제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의 경우에 사례 문제를 보게 되면 나중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자 우리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에서 어떤 세를 적용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그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될 때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리을번을 한번 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에 우리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 본강의 때 공부했어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해당 세율이 몇 프로예요? 취득가격에 따라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면 3%. 그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의 2%로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리을번은 어떤 의미냐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 취득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가 계산할 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해당 되는 세율 취득가격에 따라 1%, 2%, 3% 요 해당되는 취득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1% 적용될 때는 0.5, 2% 적용될 때는 1%, 3% 적용될 때는 1.5%의 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부가 돼요. 그러니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 결국은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깎아준다. 하여튼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좀 깊게 한번 배웠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가. 자, 물론 이제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농특세가 또 감면세액 20%로 또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납부할세액의 부가세로는 납부할세액의 몇 프로? 20%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근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농특세가 또 감면세액 20%로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의 몇 프로? 20%요.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 우리가 어떻게 외웠다?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의 20%입니다. 재산세 납부할세 20%인데 부과되는데 재산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근데 다만 근데 요 재산세액에 여기에 도시지역부는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도시지역분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정규 수업 들은 분들 오늘 배웠네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산세 납부할세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액이 120만 원인데 거기에 도시지역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얼마가 부과되냐 그러면 120에서 도시지역분 20만 원을 뺀 순수하게 재산세 100만 원에 20%니까 지방교육세 얼마? 20만 원. 이렇게 부과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재산세액 20%. 어떻게 외운다?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 부가세는 우리가 종농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몇 프로요? 20%로 부과된다. 이런 거 했습니다. 재진이 종농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소득세액의 10%로 뭐 지방소득세 부과된다고 하면 그럼 틀려요. 자, 납부세액 부가세 놓고 감면받은 세액 있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오늘 특강을 통해서 또 외우고 갑니다. 까먹었던 분들. 다시요. 좋네. 까먹을만 하니까 또 하니까 특강에서. 자,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되냐? 농특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반드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 또 자, 우리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취득세에서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중과 기준세율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몇 프로? 자, 10%로 농특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2%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거 항상.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고개를 드시고요. 지방교육세가 또 부과되는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자, 영구이나 세율 적용되는 1%, 2%, 3% 적용될 때 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지방교육세 계산하니까 결국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에는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고개를 드시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자, 납부할세액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는 감면세액의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로 부과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고개를 드시고요.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되었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종농이. 농특세가 20%.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그래서 양도세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나 그럼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아까 독립세라는 거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20회 때 쉬웠습니다. 그냥 재진이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저한테 배운 분들은 요 문제 20회만 하더라도 문제가 쉽게 나오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20회까지만 해도 만점자들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세법 만점 하나 틀리고 뭐 2개 틀리고 저한테 배운 분 중에 5개 틀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많이 틀려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 시절에도 반타작밖에 못 해가지고 약간 나를 원망의 눈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긴 있었지만 반타작밖에 못하는 사람은 제가 항상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들었으면 그렇게 맞을 리가 없었어요. 20회 시험까지는 좀 쉽게 출제돼가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요때 그냥 뭐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볍게 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재진이 이렇게. 5번 문제 봅니다.
25회 시험 때, 자, 문제 수정한 거예요. 자, 요 5번 문제는 기본서 14페이지 참조고요. 기본서 14페이지 참조고,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기본서에서도 풀었었습니다. 우리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하여튼 올해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강론에서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자세한 물납과 분할납부 요건 절차 이런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30회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분할납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물납 분할납부. 그래서 483페이지 일단 핵심 요약을 먼저 봅니다. 금전납부 원칙의 예로서 자,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거기다가 뭐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어떤 걸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하나만 여기다가 더 추가한다. 어떤 걸 더 추가할 수 있겠어요? 아유, 어떤 거 다 까먹었네 벌써? 농어촌 특별세요.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농특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그래서 요거요.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는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자,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는 공통적으로 허용되는 거 사각형 하면 되잖아요. 공통적으로 허용되는 거 물납에서 재산세, 분할납부에서 재산세. 그죠? 공통적으로.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공통적으로 허용되는 세금이 어떤 겁니까?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상속세만. 여러분들 상속세만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습니다. 그러면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상속세.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 재산세가 허용됩니다. 눈이 힘이 약간 풀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큰일 났네. 나도 그런데 지금.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업번에 보니까 부동산 임대부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물납은 국세에서는 뭐만? 상속세만입니까? 탈락이고. 종합부동산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상속세하고 재산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종부세 당연히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되고, 취득세 물납 분할납부 돼요? 둘 다 안 되고, 취득세 등록에서는.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옛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통합된 거라고 그랬죠? 옛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들어온 거라 이거는 그냥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재산세예요. 그냥 재산세.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세 지방세잖아요. 지방세에서는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만? 재산세만. 자, 그래서 요해 문제는 뭐만 고르셨어야 되냐면 뭐만요? 자, 리을번 재산세만 골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기본서 37에서 38페이지 참조입니다. 37, 38페이지 참조고,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일단 1번 보겠습니다. 면세점 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 금액 또는 수량 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2번 소액징수면제 제도는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일정색 미달일 때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3번 취득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이 50만 원인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산세액이 2천 원인 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소액징수면제 2천 원은 징수합니다.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4번 정답. 5번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지서 장당세 2천 원 미만일 때는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공부했던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반드시 정리해 줘야죠. 면세점, 소액징수면제는 요 핵심 정리에 별표시 해놓고 여러분들이 항상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면세점이요. 핵심 정리에서 1번 과세비용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 취득세 자 대표적 면세점이죠. 취득가격 얼마요? 50만 원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50만 원이면. 자, 그 얘기 2번까지 나와 있고 다음 밑줄이고
취득세 관련한 내용은 다 밑줄이고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주민세 제3부는 시군군의 사업소 준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예, 사업소 연면적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이죠. 예. 그래서 면적 나왔다 면세점에서 330제곱미터, 330 기억하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준자한테 사업소에 지급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하여튼 해당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월 평균 금액이 하여튼 금액 나왔다 얼마? 1억 3,500만 원 눈여겨봐놓고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는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산출세액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건데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금 세 가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뭐예요? 지방소득세 세 개 세목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 고지서 장당 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아까 문제 나왔다시피 근데 지방소득세 보세요. 고지서 한 장당 지방소득세 요 가산세 포함 이런 것도 줘야 돼요. 포함한 금액이 지방소득세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개 세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처럼 독립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조세 총론이든 강론에서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484페이지 7번 문제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이요. 성립확정 소멸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동안 7번 문제는 기본서 39에서 41페이지 참조고요. 기본서 39에서 41페이지 참조고 납세의무 성립시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성립시기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들 쭉 한번 핵심 정리 한번 훑어보고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물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또 어쩌고 사족 들어가면 틀리고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전두 아니고 등기 등록한 후도 아니고 전두 아니고 후도 아니고 다 등기 등록하는 때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올해 다 과세 기준이나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다 통일됐습니다. 언제로요? 7월 1일 똑같다는 거. 균등분과 재산분이 다 통일됐다는 거. 종업원분은 참고로 보시고요. 재산세 역시 과세 기준인데 언제라고요? 6월 1일 날. 예, 납세의무 수상적 성립하고. 주민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비교합니다. 주민세는 7월 1일이고 얘네들은 재산세는 6월 1일이고요.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특정 부동산분이 니은번이요. 특정 부동산분이요. 밑줄이죠. 과세 기준이 언제? 6월 1일이고.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다 같아요. 납세의무 성립시기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나 그러면 얘네들 골라주셔야 돼요. 세 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요. 그 다음에 여기 종부세 없지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보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지.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시부가 사유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갑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 그렇죠? 취득세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국민탁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재산분주민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예? 아니고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예. 주민세 7월 1일 균등분이든 재산분이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종부세는 과세 기준 언제입니까? 6월 1일. 자,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9회 시험에 또 물어봤잖아요. 정답집으로. 한 11년 만에 또 물어봤네요. 예.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85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역시 8번 문제
기본서 39에서 역시 41페이지 참조고요. 20회 때 또 나왔잖아요. 18회, 20회 이렇게. 이때는 자주 나왔었는데, 그죠? 소득세는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 아니고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농어촌 특별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입니까? 부가세니까 뭘 따라가야 돼? 본세를 따라가야지. 안 되겠네, 여러분. 거기 핵심 정리 보고 가야겠습니다. 핵심 정리를 보세요. 국세 납품 성립시기. 물론 올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뭐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아가지고 제가 좀 대충 보고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자, 보고 국세 핵심 정리 봅니다. 소득세, 국세 납품 성립시기. 소득세부터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원칙은 똑같아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고요. 단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를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달의 말일이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법인세, 부가세 똑같고요. 상속세, 상속 개시하는 때.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니에요.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가산세는 뭐 신고납부 불성실 때,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이행하는 때가 아니라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품 성립하는 때.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죠. 문서 작성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 나왔잖아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애들은 농특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뭘 따라간다? 본세. 그럼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또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8번 소득세, 소득 지급하는 때 아니고 기간 단위 과세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자식, 국세, 목적세, 부가세니까 뭘 따라가야 돼? 본세. 그래서 틀렸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 언제? 6월 내죠. 지방교육세, 부가세죠? 본세 따라가야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는 성립하는 때.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자, 그러니까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디귿하고 리을하고 미음번이네요. 예. 4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봐놓고요. 9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예, 이거 기본서에서도 봤었어요. 9번 문제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품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제3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그렇잖아요. 자, 주민세는 제3분인데 균등분들이 7월 1일이고 과세 기준일 7월 1일에 납품 성립하고. 2번 고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양도세 따라가야죠. 예, 그러니까 언제?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 30일 틀렸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12월 31일입니다. 3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진이 자, 부가세들은 뭘 따라가요? 본세. 그러니까 자, 본세에 따라가니까 언제입니까? 재산세 납세문 성립시기는 언제예요? 6월 1일. 6월 1일. 이때 지방교육세 납세문 성립합니다. 하여튼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납세문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응용했지만 답이 워낙 1번 맨날 배우면 확실한 거였습니다. 4번, 5번은 됐고요. 10번 문제 요약집이 왜 나와요? 기본서 26페이지. 기본서 26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 납부제도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징수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오고 가산세가 의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기본서 34페이지, 기본서 34페이지 참조고 5번.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또는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이에 가산금을 포함한다. 징수 방법 계속 배웠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단서가. 우리 징수 방법 그 흐름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특강 때 그걸 뭐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징수 방법을 잘 모르는 분은 반드시 그 해당 부분 기본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11번 문제는 기본서 26에서 27페이지하고 26에서 27, 또 그 다음에 34페이지 참조입니다. 가산세, 가상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22회 때 빡센 문제로 나왔는데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자, 한번 봅니다. 가산세와 가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단 국가자치자치의 접이 아니고 징수에는 없다 그랬을 때 먼저 보시니까요. 첫 번째요.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산세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20만 원 가산세 붙었어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하는 세금에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거기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점점 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뒤에 서서 공부하니까 자, 졸린 사람들은 자, 조용히 눈 감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첫 시간이라 좀 시간이니까 요 문제만 풀고 좀 쉽게 여러분들 요 문제만 좀 풀고 일단 중요한 것들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을 하며, 저 가산세도 이거 조세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를 납세고의소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 100분의 얼마? 3% 상당한 가상금을 징수하고, 하루만 지나도. 세 번째, 체납된 지방세 중과상금을 가상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경우 몇 개월 끝까지 버티면 중과상금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5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체납된 납세고의소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는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재산세, 고지세, 재산세 얼마,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나와 있으면 세목별로 따로따로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옳은 것은 다 옳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 해에 또 이런 문제 또 나오면 다 옳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다 틀리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왠지 하나 정도는 틀린 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혼자 또 답 고치고 했다가 답 고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핵심 정리 봅니다. 가산세 보세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죠? 다만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그 감면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 3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요. 4번,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쫙 다 미줄입니다. 지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몇 프로 한도에서 75% 한도에서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5%, 1십만 분의 25, 0.025%씩 납부불성세 적용됩니다. 출자이고, 가상금은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지방세나 국세는 계속 안 내면 중과상금 체납된 주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 몇 시율이죠? 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한 주세 0.75%, 1만 분의 75. 올해 개정됐죠? 1.2%였다가 0.75%로 개정됐습니다. 상당한 가상금을 일반 가상금 3%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반 우리 가상금은, 그래서 가상금은 보세요. 그래서 가상금은 그래서 보시면 가상금, 일반 가상금은 그래서 보세요. 일반 가상금은 3%고, 중가상금은 납기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45. 아이고, 최대 중과상금은 자 최대 몇 프로요? 45%. 그 다음에 일반 가상금 3% 없으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0. 아이고, 이거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45. 아이고, 이거 8%.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이 최대 몇 프로 한도에서 75% 한도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납부불성 가산세는. 근데 가상금은 최대 지금 개정돼서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체납된 납세고지별 세액이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체납한 지방세가 다 30만 원이면 중과세금을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따로따로 세목별로 판단하고 재산세에 따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로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받고 넘어갑니다. 488페이지 보시니까 12번 문제는 우리 기본소강의 할 때도 했었어요. 27회 때 문제 이거 가산세에 관한 거예요. 뭐 답은 뭐 지금 쉬운데 핵심 그 정리 있죠. 세목별 가산세 비교 있죠. 별표셔야죠. 그래서 올해 가산세 가산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일단 여러분요 잠시 쉬었다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여러분들. 자, 잠시 쉬겠습니다.